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월 5일 금요일 아침 7시 48분을 맞춰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다른가?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작합니다. 어제 한동훈 당대표죠. 당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수록에 넣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순회를 대전에서 시작해 텃밭 대구를 방문한 뒤 세 번째로 험지인 광주를 찾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적극적으로 호남에 대한 구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광주의 죄책감 대신 존경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이 정말 광주에서 당선되고 싶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자, 5.18 역사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5.18 역사학회의 회장님이 박명규 회장님께서 어제 짤막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분은 고향이 광주이십니다. 자, 5.18 역사학회 회장이신 박명규 박사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한동훈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태블릿 PC 조작으로 박근혜 정권을 거덜낸 범죄자다. 중죄인이다. 조작 범행을 자백하라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추궁해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피해 다니고 있다. 그런 그가 오늘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떠버렸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기 전에 태블릿 PC 조작 사건 법정에 서야 한다.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 김원환 박사를 비롯한 다수 연구자들이 이미 완벽하게 논증했지만 국민 다수가 진실을 알고 있다. 나라를 망치려면 무슨 짓인지 못할 것인가? 앞장서서 나라를 망치는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는 미디어들과 자칭 애국운동 지도자들 그리고 소위 지식인들도 문제다. 땅을 치며 슬피 우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5.18 역사학회 회장이신 박명규 박사님이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의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왜 이러죠? 됐습니다. 자, 자유대한호국단의 견해입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적극 찬성한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아무리 총선 전이라 해도 이건 아니다. 광주 5.18은 김일성 교시와 주체의 가치를 따른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 사건이다 라고 자유대한호국단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한민호 씨 아시죠? 한민호 씨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집토끼는 발로 차 내쫓고 오지도 않은 산토끼한테 구애하는 자들이 있다. 국힘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다. 당신들이 말하는 동료 시민은 광주에만 사는 건가? 나머지는 홍어 무엇인가? 라고 한민호 씨가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의 견해입니다. 좌측의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입니다. 후보 시절에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저렇게 비석을 끌어안고 좀 울먹울먹 했다고 그래요. 우측 사진은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려가서 혹시 비석을 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왜 패배했는가? 뭐 부정선거도 아니다 하는 논란은 차지해 두고, 우리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서로 다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 위기는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김기현 씨의 위기가 아니라 윤석열 씨의 위기였습니다.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의 위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세운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제가 자기에서 잠깐, 제가 오늘 그 화면에 댓글이 떠오르지 않아서 잠깐 그 방송이 잘 나가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안 들어와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방송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네. 지금 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내란 범입니다. 여러분 자꾸 듣기 싫어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태블릿 PC는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손석희가 갖다 준 태블릿 PC, 그 다음에 장시호가 갖다 준 태블릿 PC 두 개 다 거짓말이에요. 특히 장시호가 가져다 주었다는 태블릿 PC는 완벽하게 거짓말입니다. 그걸 조작한 거예요. 그 책임은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에게 있습니다. 지금 변희재 대표가 그렇게 공격을 해도 꼼짝 못해요. 하나 못해. 대꾸도 하나 못하고 도망만 다녀요. 변희재 대표가 한동훈 씨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했어. 태블릿 PC 돌려주라 이런 거 시위했는데,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변희재를 다시 잡아가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때 보석 중이었거든요. 지금도 보석 중이지만. 그러니까 보석 취소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그냥 감옥에 보내는 것을 아주 일상으로 삼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제가 그거 막았어요. 제가 즉각 그 이튿날 아침에 방송했죠. 우리나라 형법에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감옥에 보내려면 징역 7년이다. 판사, 너도 생각 잘해라. 지금 보석 취소해달라는 소송 판사가 저한테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7년 징역 갈 일이 있어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거를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왜 못 나오는 줄 아세요? 선거에? 한동훈이가 선거에 나면 그 지역구에 변희재가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기대할 게 뭐가 있냐고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한동훈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된 지 한 며칠 됐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냈나요? 아무런 메시지 낸 거 없어요. 똑같다니까요. 내년 4월 10일 선거 필패합니다. 표를 찍어주겠어요? 그래도 한동훈을 찍어야 한다? 아니, 왜 찍어요? 똑같다니까? 윤석열이 싫어하잖아요. 한동훈도 싫어하는 거 마찬가지죠. 이 둘은 내란 범죄자들입니다. 주범과 종범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이 올바르게 박힌 우파 국민들에게는 지지를 못 받아. 그러니까 어디를 쫓아가느냐? 광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광주에서 표가 나올까? 제가 원래 오늘 제목은 이러려고 그랬어요. 한동훈 씨, 주접 떨지 말고 광주에 출마하세요. 이런 게 제목을 쓰려고 그랬어요. 한동훈 씨, 주접 떨지 말고 광주에서 출마하세요. 뭐하러 이런 짓을 하냐고요? 광주에서 출마하지. 광주 사람들이 표를 얼마나 주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짓 하면. 안 할 거예요. 이거 해봐야 표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번은 옛 박근혜 대통령만 또 쫓아다녀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옛날에 한 그 죄가가 많아요. 그걸 털어버리고 가는데 털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만이 쌓였어. 우파 시민들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또 뭘까? 4.15 부정선거를 전혀 외면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윤석열, 무조건 한동훈을 찍어야 된다고 말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앞장서는 사람이 애국 우파라고 하는 독립언론인도 거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항상 요모양 욕굴레로 사는 거예요. 왜 비판적인 정신이 없죠? 왜 윤석열 대통령과 제1당의 당수를 대표를 비판하면 안 되죠? 왜 무조건 따라가야 하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둘은 내란범이고요. 국민이 5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줬는데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있질 않아요.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짓. 이래서 광주에서 표 얼마 얻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표 얼마 얻었어요? 한동훈이 광주에서 얼마나 나올지 두고 보자고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요.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양주에 있는 노용 요양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시작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 건너편은 요양시설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양시설 전문가입니다. 저는 논문을 2편을 썼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클럽을 만들어서 실제로 요양시설에 투자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첫 번째 영리 요양시설 법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큰 시설이었고 굉장히 훌륭한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때 가장 중점을 줬던 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갇혀있다는, 폐쇄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창문을 열고 지금 모내기 처리됐으니까 사람들이 경운기를 타고 모내기를 하러 가는구나, 지금 별을 수확하는구나, 은행 납입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진짜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 양주에 있는 노블 요양시설은 대단히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침 뉴스 브리핑 계속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테러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의료 분쟁이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엉뚱한 대로 지금 번졌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병원과 부산대 병원이 각각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아주 나란히 실렸습니다. 좌측의 것은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이고요. 우측은 부산대학 병원 의사입니다. 서울대 병원 의사는 이거 수술이 난이도가 높아서 아주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부산대에서는 무슨 얘기야? 그런 난이도 높은 수술, 그거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어. 그리고 서울대 교수가 우리가 요청해서 이재명 씨 수술을 그쪽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이재명 씨 수술을 여기서 하자고 그랬어. 이재명 씨 가족이 서울로 가자고 그래서 서울대 병원의 의사 이렇게 이제 증세를 설명하면서 동의해 준 거지. 아니야, 서울대 의사가 얘기를 잘못한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대 좌측에 있는 서울대에 이분은 민승기 서울대 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적맥 혈관 재건술은 난이도 높은 수술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부산대 병원에서 옮겨주기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측에 이분은 부산대학교 권역외상센터 김영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맥 같은
혈관 손상 치료는 부산대병원이 외상센터 진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부산대가 먼저 서울대병원에 요청한 게 아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먼저 통화 중이던 이 대표 비서실장이 나에게 전화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부위가 어떻다고 설명해 줬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산대 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권역외상센터 일부 의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반대했다. 당시 수술을 준비했던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합시다 라고 했다. 김 교수는 담당 교수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하고 이송 중 위급할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싸움이 번졌어요. 서울대하고 그다음 부산대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지금 그 전개가 되고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로 옮긴 것에 대한 것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역 의료를 살린다던 민주당 정책과 딴판이다. 의료계에서는 그 이재명 씨를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야당이 앞장서서 입법을 추진하더니 정작 이 대표가 자기가 다치니까 서울행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 누가 본인 마음대로 헬기를 타고 상급병원을 가는가? 는 겁니다. 자, 그 부산에 계시는 의사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 성명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명 헬기 이송은 특권의식에서 나왔다. 지역 의료를 무시했다라고는 부산시 의사회 비판 성명입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부산대학병원에서 1차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이중적이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에 지역 의료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 환자 상태가 위중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아니었다면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갔어야 했다. 지방 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 스스로가 지역 의료 문제의 실체를 생방송한 셈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특권의식은 좌파의 전유물입니다. 좌파들은 자기들이 특권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좌파들은 조선시대의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그 계급사회를 다 시기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조선시대에 무슨 짓을 해도 자기는 떳떳하다. 뭐 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는 다 모든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조선시대 왕입니다. 문재인이가 바로 그랬어요. 문재인의 부인은 더 했어요. 비행기 타고, 혼자 비행기 타고 인도도 놀러 다니고, 그 다음 옷 타고, 장신구하고, 자기는 온갖 특혜 다 누렸어요. 죄 없는 사람만 감옥에 가뒀어요. 왜? 자기들은 특권, 양반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쌍놈들이니까. 그게 좌파가 가지고 있는 계급의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하는 일 보세요. 소방 헬기 타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부산대 의대 교수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응급하다면 거기서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응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데로 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헬기 누가 불러줬어요? (119) 헬기 누가 불러줬나요? 헬기병에 1,몇백만 원 된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물어내야죠. 우리나라 헌법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분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좌파는, 우리나라 좌파는 헌법 사이에 안중이 없어요. 무슨 얘기야? 우리는 양반이야. 국민들은 쌍놈이야. 이게 좌파입니다. 보세요. 하는 짓거리를. 여러분이 부산에서 다쳤어. 헬기 불러서 서울로 보내줄까요?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나라 좌파는 신계급주의자들입니다. 자기들은 양반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쌍놈입니다. 쌍놈들 때려다가 곤장 쳐서 재산 뺏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죠. 조선시대 총 한 방 안 써보고 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특권 계층들이 일반 평민들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바로 그런 짓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쌓으면 지방에 사면 인구가 지금 소멸되고 있는 지방에 집을 한 채 사면 그 종부세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산세 종부세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제도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서울에 집을 10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러면 저보고 와 저거 완전히 부동산 투기꾼이다. 투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서울에 100채를 사든 그 사람이 100채를 사며 100채 가서 다 잠을 자나요? 자기가 사는 건 한 채예요. 나머지 99채는 99채는 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100채를 사든 10채를 사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1가구 1주택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집 사고 저 지방에도 집 한 채 더 사는 건 왜 비난을 받아야죠? 저는 종부세도 없애야 된다. 1가구 1주택 폐지해야 한다. 왜? 주택은 그냥 이제 그냥 하나의 일종의 상품으로 바뀌었어요. 자, 정말로 지방의 그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지방의 그 이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 있게 많이 모이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방에 한 채 더 사면 그거 종부세 감면해 주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왕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서울에 집을 2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종부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부세 안 내려면 지방에 한 채를 더 사라. 그러면 이거 깎아줄게. 이거 깎아주거나 이거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집을 10채 샀다. 지방에서 10채 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이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 저는 이런 주장을 전 부동산 전문가니까 여러 모임에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서울에 집을 한 채를 2채를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나온다. 지방에 한 채를 사면 이 종부세를 없애주라. 이러면 지방에 집을 많이 살 것이다. 이게 제가 부동산 우리 전문가들 모임에서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뉴스입니다. 애기 낳으면 1,000만 원을 지원을 했더니 진짜 애기를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의 제목 애 낳으면 1,000만 원을 지원했더니 통했다. 충청북도만 작년 출생신고가 늘었다는 겁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북도만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충북만 유일하게 출산율이 끌어올린 배경에 애를 낳으면 현금 1,000만 원을 주는 정책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충북 지역의 주민이 애를 낳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 낳을 때쯤 돼서 주민을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현금을 주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제 주장 2016년도에 아기 낳으면 1억 주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첫 번째 아이 낳으면 1억, 두 번째 아이 낳으면 2억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대요. 그런데 미친놈 말도 들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미친 사람 말도 들어야 합니다. 첫째 아기 낳으면 1억, 둘째 아기 낳으면 2억을 주자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런 정책이 발표됐어요. 결혼해서 금리 1.6%로 5억을 빌려주겠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다 더하자는 겁니다.
결혼하면 5억을 빌려주자는 거예요. 금리 1.6%로. 조건 달지 말고 뭐 소득, 부부 합산 소득 이런 거 조건 달지 말고 결혼하면 무조건 5억 주자, 빌려주자 1.6%로. 그럼 결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첫째에게 나면 1억 감면해주고 둘째에 나면 2억 감면해주자 하는 게 미친 이상로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지방사립대가 부실이 심해서 망하는 지방사립대가 많은데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지원법이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완전히 다 지방대학이 그리고 지방이 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이 신문은 출처가 매경인가요? 환경인가요? 제가 앞부분은 잘라버렸더니 환경기술신문 같은데요. 지방사립대 부실이 속출한다. 구조조정 지원법 폐기다는 겁니다.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간 견해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사립대 부실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국회 교육원회는 4일 소위원회를 열고 사립대학교 구조 개선 지원 관련 법률안을 결국 심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뭐냐면 지방사립대가 문 닫겠다 그러면 자진해서 문 닫겠다 그러면 한 30% 정도 그 재산을 처분해서 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무슨 공익법인에 주고 나머지는 그 재단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법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도록 유인하기 위해 사학법인이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으로 넘길 때 자녀 재산 일부를 지급하는 조항이다. 자녀 일부, 공익법으로 넘길 때 30%는 찾아갈 수 있고 나머지 70%는 그 공익법인에 내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법인이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으로 넘길 때 재산 일부를 지급하는 30%는 이제 재단 사람들이 재단 사립자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조항을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대로 내버려두면 문제가 심각하냐? 저 문을 닫지 않으면요. 사립이 교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업 월급 못 줘요. 당장 월급 못 줍니다. 저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그래서 폐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저는 과감하게 사립대학이 문 닫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재산 돌려주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망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칼럼 하나 읽어드립니다. 이 칼럼은 허정구 한국경제 전 논설위원회 칼럼입니다. 칼럼에 좀 길어서 제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는 것이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데 대해 1월 3일 이렇게 말했다. 테러는 어떤 것이든 범죄 행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적이라며 커다란 우려를 표명했다. 테러가 어찌 인신에 가해진 것뿐이겠는가? 이 나라엔 인신 테러보다 더 무시무시한 테러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조작과 투개표 조작이 바로 그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푸른 하늘에 오색 구름이 떠있는 국회 앞마당 취임식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다짐했다. 여론조사 조작과 투개표 조작은 헌법과 국가체계를 파괴하는 테러 중의 테러다. 그런 테러에 대해 국가를 보위해야 할 윤 대통령은 왜 움직이지 않는가? 윤 대통령은 과연 바람 앞에 촛불 신세인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취임한 지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흘렀지만 애국 시민들이 끊임없이 요청해온 부정선거 수사를 외면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목숨을 걸고 부정선거를 결행한 카르텔 집단이 그렇게 두려운가?
윤 대통령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그 자리에 오르게 한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라고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회에 글을 쓰셨고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몸담고 있는 네일로 미래로 정당에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네일로 미래로.org에 입력하시면 당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네일로 미래로 중앙당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협 계좌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많이 우리 당, 제가 아닙니다. 네일로 미래라고 하는 당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무엇이 다른가요? 다를 바 없어요. 이재명 대표 무엇이 다른가요? 다를 바 없어요. 결국 우리의 선택은 제3당입니다. 요즘 제3당 만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준석 씨도 있고 여럿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준석 씨가 제3당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제대로 된 3당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네일로 미래로에 후원을 해주시면 제대로 된 제3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일로 미래로에 후원을 해주신 분은 지금 제 밑에 계좌번호가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영수증을 끊어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안 끊어드리면 세금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반드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필요한 서류를 좀 보내드리고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제대로 된 제3당, 제3지대가 원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